언락,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6가지 법칙. 조 볼러짐,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마인드셋 연구로 기존의 학습 이론을 180도 뒤집은 교육학자. 교육계의 마리 퀴리로 불리며 BBC가 발표한 교육계를 뒤흔든 교육자 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여성과 스템 과목 관련 백악관 발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스탠퍼드 수학 공부법을 비롯해 10권의 책을 펴냈다. 언락은 저자가 지난 몇 년간 뇌과학자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인간 성장과 학습에 관한 비밀을 밝혀낸 책이다. 프롤로그. 지금 당장 가능성의 모든 락을 풀어라. 나는 이 책을 통해 뇌 그리고 우리 인생이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나며 사람들이 이를 온전히 깨닫고 삶과 학습을 대하는 관점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6가지 법칙은 뇌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해서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 자기 안의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하면 잘못된 믿음에 옴짝달싹 못하고 붙들려 있던 자아가 해방되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내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믿음을 떨쳐내고 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응력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어떤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가 새롭게 조직된다는 사실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꼽을 만한 신경 가소성, 뇌가 외부 환경의 양상이나 질에 따라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특성, 즉 뇌의 유연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확립되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스스로 자기 한계를 설정하는 이 뿌리 깊고 위험한 믿음을 깨고 이른바 한계 제로 접근법을 따를 때 얼마나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는지 밝힐 것이다. 이 접근법은 우리가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끈다. 나의 동료인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캐럴 드 웩은 자기 능력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녀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의 잠재력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이른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비록 새로운 것을 배운다 해도 자기의 기본적인 능력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녀는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범위와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설정해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사실을 입증해 왔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믿음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될 것이다. 법칙 1.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인간의 모든 편견을 뒤집은 신경 가소성의 비밀. 신경과학계와 의학계에서 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다양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 우리 뇌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달라진다. 이 책에서는 뇌의 성장과 관련된 연결성을 평생에 걸쳐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특정 분야의 특출나게 능력을 발휘하는 뇌를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신경 경로를 개발해야만 한다. 우리가 학습할 때 뇌는 3가지 방식으로 성장한다. 첫째,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진다. 처음에 이 경로는 가늘고 연약하지만 어떤 것을 보다 깊이 학습하면 할수록 이 경로가 점점 튼튼해진다. 둘째, 이미 존재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경로 사이에 새로운 연결 경로가 생겨 이어진다. 셋째, 이미 있던 경로가 더 강화된다. 신경 경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강력해지는 과정 덕분에 우리는 수학, 역사, 과학, 미술, 음악,
등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 영역에서 성공을 거둔다. 이 경로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개발된다. 뇌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경과학은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생소한 학문이었다. 신경과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뇌를 타고나며 이 뇌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다. 노먼 도이지가 쓴 스스로 치유하는 뇌에는 심각한 학습장애나 질병, 예컨대 뇌졸중을 앓던 사람들이 병마를 완전히 물리친 희망적인 사례가 가득하다. 이 책에서 도이지는 뇌의 각 영역 사이에 격벽이 쳐져 있어 서로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든가 뇌는 변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하나하나 깨부순다. 몇몇 국가에서 발표된 학습 성취도 관련 연구 논문에 따르면 수준별 수업을 가능한 나중에 최소한으로 진행한 학교 학생이 더 높은 성취도를 기록했다. 아이들이 지닌 학습 능력이 얼마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학습에 제한을 가하는 학교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각종 연구를 통해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판명났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이 고정관념이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있다. 교사와 부모가 뇌는 고정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한 학생은 앞으로 커다란 기쁨과 성취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공부를 지금 당장 잘 못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다.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재능은 각종 선입견을 만들어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재능은 성별과 인종차별이 개입된 편견이다. 뇌가 고정되어 있고 재능은 타고난 것이라는 생각을 믿으면 대개 여성이나 유색 인종 집단은 열등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 각 사람의 뇌는 서로 다르다. 그러나 사람들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간극은 뇌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좁혀진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예외적인 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0.001%도 되지 않는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뇌를 지닌 채로 태어난다 해도 수학머리, 글쓰기 재능, 미술 감각, 음악머리 같은 것을 지니고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높은 수준을 학습하고 성취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뇌가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벗어던지면 비로소 빗장이 풀리고 자유로워진다. 특히 뇌과학 지식을 신경과학 지식과 결합할 때 더욱 그렇다. 한계 제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이면 새롭게 바뀐 뇌를 가지고서 잠에서 깨어난다. 뇌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신경 경로를 연결하고 강화하며 새 신경 경로를 만들어낸다. 우리 뇌에 놀랄 만한 적응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마음이 열리면서 예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믿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도 두려움 때문에 등을 보이고 돌아서는 대신 어려움 속으로 자신만만하게 뛰어들 것이다. 법칙 2. 실패를 사랑하라. 틀릴수록 성장하는 인간의 뇌. 실제로 실수하거나 틀리는 것이 오히려 이롭다는 메시지는 뇌 성장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 법칙 2는 특히 큰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이 틀리지 않도록 학습 방식을 설계한다. 교과서는 쉽고 단순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문제 대부분을 맞히면 학생들의 동기부여 수준이 한층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정답을 맞히는 것이 뇌 훈련의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다.
성장을 경험하려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실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데니얼 코일은 탁월하게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거둔 성취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연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연구를 통해 매우 높은 수준의 성취를 거둔 사람은 모두 특별한 유형의 연습을 했으며 이 연습이 뇌의 신경 경로를 미엘린으로 감싸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기막히게 훌륭한 신경 경로를 만들 수 있을까?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하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실패를 바로잡아 앞으로 나아가며 더 많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신경 경로가 만들어진다. 어려운 과제를 붙들고 계속 힘들게 밀어붙일 때이다. 자신의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틀려보고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연습이다. 수십 년간 학습을 연구해온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비오크와 로버트 비오크는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습이 매우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표준적인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어려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어려운 일을 하도록 마구 몰아붙여야 한다. 또 정보를 검색하는 행동을 무척 강조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검색하면 나중에 그 정보가 필요할 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뇌 속에서 정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몇 해 전 중학생을 상대로 6큐브드 여름 캠프를 진행할 때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 경험이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뇌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보다 자율적으로 학습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교환했는데 심지어 자기 생각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 그렇게 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에 마주쳐도 끈기를 잃지 않았다. 틀리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실제로 실수하거나 틀리는 것이 오히려 이롭다는 메시지는 뇌 성장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실수와 실패, 그리고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학생이나 대중에게 처음 제시할 때 나는 이 내용을 실수와 실패가 뇌를 성장시킨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묘사한다. 이 단순한 메시지의 힘은 강력해서 전 세계의 많은 학생이 큰 도움을 받았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거나 무언가를 틀릴 때 뇌의 신경 경로 사이사이 연결성이 강화되고 뇌 용량과 능력이 커진다. 나는 지금도 실수와 실패가 뇌를 성장시킨다라는 문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장은 유치원생 혹은 그보다 더 어린 학생에게도 전달해야 하며 본래 성장은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 제로 접근법은 까다로운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특히 힘겨운 도전을 수행해야 할 때 도움이 된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 세상에서는 어떤 발언을 하건 반박을 피할 수 없다. 어떤 반박은 매우 공격적이다. 나도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반박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순간에서조차 여전히 의연하게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려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도전을 회피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도 소중한 어떤 것을 찾아내서 나중에 문제를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지. 힘든 시련이 자기를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기회를 주려고 왔다고 여기는 태도는
한계 제로의 마인드셋을 지녔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반응이다. 법칙 3.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어라. 뇌와 몸을 동시에 바꾸는 마인드셋. 앞서 이 법칙에서 실패가 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한 제이슨 모저와 그 동료들의 연구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틀리거나 실패할 때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보다 더 활발한 뇌 활동을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뇌 활성도와 온도를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의 뇌는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밝은 오렌지색으로 빛난다.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활동 능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감정은 인지 능력이나 알고 있는 지식의 양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정은 인지나 지식과 서로 얽혀 있다.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자기의 잠재력을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능률적인 뇌활동을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 어떤 까다로운 과제의 당면에 도무지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자기 안의 잠재력을 믿는다면 애초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않았어 라며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 과제를 대할 때보다 내가 활발히 반응할 것이다. 어려운 과제나 까다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마음이 편안한 상태라면 자기 자신을 믿기가 수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 긍정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스스로를 의심할 때보다 뇌가 어려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한다. 스스로를 믿을 때 뇌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사고를 한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한계 제로의 마인드셋을 가지려면 실패가 자기 탓이라는 생각을 떨쳐내야 한다. 굳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으며 온갖 상황에서 어떤 불확실성을 만나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려 하면 여러 장애물이 나타난다. 그 중 하나가 자기 불신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은 자신을 의심하는 심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채 헤맬 때 특히 그렇다. 애당초 돌아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관통할 수도 없는 진정한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릭슨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서 성취의 한계를 찾는 게 놀라울 정도로 드문 일임을 확인했다. 그저 사람들이 포기하고 노력을 중단하기 때문에 한계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뇌와 신체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이론이 지금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었다.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교사는 학생의 신경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교사와 학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교사는 학생을 믿고 학생의 실패와 고군분투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각 학생의 다양한 접근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신경 경로를 바꿀 수 있다.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타고난 천재성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뇌와 신체가 얼마든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는 많다.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그리고 온갖 학습 기관도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법칙 4.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찾아라. 신경 경로를 최적화하는 창조적 발상의 힘.
단 하나의 고정된 방식으로만 교육할 때, 즉 어떤 문제에 단 하나의 해답만 가지고 있고 해답을 구하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기 어렵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성장과 학습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해답은 다차원적 접근법에 있다. 뇌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뇌 영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취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예를 들어 2013년 박중구와 엘리자베스 브레넌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숫자와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작업할 때보다 점의 배열 등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작업할 때 뇌 영역끼리 서로 더 많이 소통했다. 지식의 다차원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경로를 자극할 때 우리 뇌는 더욱 강해지며 학습 효과는 더욱 근대화된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천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실패를 포용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학습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다. 한 번도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문제를 오래 붙들고 씨름했을 뿐이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은 없다. 난 그저 열정적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이다.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인슈타인은 그 공을 타고난 재능 또는 특별한 능력에 돌리는 대신 끊임없는 몰두와 노력, 독특한 접근법 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습과 인생에서 한계제로 접근법을 구사한 인물이었다. 이 접근법은 그의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켰다. 창의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법, 즉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은 어디든 활용 가능하다. 우리는 학생에게 영화의 한 장면이나 생물학에서의 세포 도해 혹은 뉴스에 보도되었거나 역사적으로 존재한 어떤 사건을 보여준 다음 뭐가 보이나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다. 시각적 사고와 다양한 생각은 언제나 권장하고 지향해야 마땅하다. 개방적인 마음가짐은 고정관념에서 해방된 사람들, 즉 애써 노력하는 것이 자기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 뇌가 성장하는 신호임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들은 도전과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열린 생각은 더 강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기 생각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스스럼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일하거나 연구할 때 뇌가 고정되었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지닌 한계를 이해하고 얼마든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낼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마음가짐이 변하면 일과 관계에서도 더 큰 자신감, 끈기, 만족감을 얻게 된다. 마크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며 수업을 시작한다. 그는 마인드셋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입증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찾아 수업에 활용한다. 나와 인터뷰한 날에도 췌장암 진단법을 개발한 15세 학생의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수요일에는 마크가 잘못된 수학 문제를 하나 보여주면 학생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낸다. 금요일에는 수학과 미술 수업을 한다. 정규 수업과 별도로 모든 수업에 다차원적인 접근법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수학적인 생각을 만화로 그리게 하거나 특정한 패턴이나 사물 그림을 보여준 다음 무엇이 보이는지 묻는다. 마크는 학생들에게 특정 패턴으로 구성된 퀼트를 만들게 하거나 어떤 그림의 대칭성을 정밀하게 살펴보게 함으로써 유명 미술가의 작품을 한층 깊게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내가 인터뷰했던 교사 레아 하워스는
자기 학생들에게 판에 박힌 문제집이 아니라 큼직한 백지 공책을 나누어주고 풀어야 할 문제와 관련해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다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학생에게 깊이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법은 다차원적 접근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어떤 문제나 주제, 세상 전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학습 능력은 해방되어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다차원적 접근법에 동반된 성장 마인드셋은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참신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자신감 있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게 해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엄격하고 고정된 체계 안에서 시험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되는 학교든 협소한 관점만 높이 평가하던 회사든 간에 다양한 방식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홀로 꿋꿋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 한다면 당신의 학습 능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법칙 5.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마라. 빠른 생각을 이기는 유연한 생각. 법칙 5에서 나는 우리가 지닌 또 다른 고정관념 하나를 알려주고 이를 떨쳐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그것은 바로 수학이나 그 밖의 어떤 과목을 잘하고 싶다면 빠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다. 그러나 뭐든 제대로 배우려면 속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깊고 유연한 사고를 추구해야 한다. 필즈상을 받은 로랑 슈워츠와 마리암 미르자카니를 포함해 최근 몇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수학자 몇 명은 본인이 수학을 얼마나 느리게 다루는지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슈워츠는 필즈상을 받은 후에 학창 시절을 회고하는 자서전을 썼는데 여기서 그는 학생일 때 수학 문제를 놓고 너무 느리게 생각하는 바람에 자기는 아무래도 멍청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썼다. 나는 늘 나의 지적 능력을 불신했다. 뭐든지 느렸던 나는 대상을 온전하게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대상을 철저하게 이해해야만 비로소 만족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던 무렵 마침내 나는 속도와 지능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사물과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다. 빠르거나 느린 것은 지능 수준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의사 노먼 도이지는 점자를 배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빠른 속도로 학습하면 즉각적으로 뇌가 발달하지만 느리게 배우면 뇌가 발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대신 더 깊고 오래 지속된다는 걸 확인했다. 도이지는 아무리 익히려 노력해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 정진하라고 조언하면서 어떤 기술을 느리게 익히는 거북이가 빨리 이해하는 토끼보다 기술을 더 잘 배운다고 강조했다. 어느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의 수학과 책임자 낸시 캐세어는 학생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바로 다른 학생들이 수학을 빠르게 잘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글렀다고 포기하는 것이다. 낸시 밀리를 믿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선생님이 시각 자료를 보여주시고 저희에게 그 자료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나는 법칙 4에서 학습의 핵심 요소를 이야기한 바 있다. 학생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생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이다. 이것은 창의적이고 시각적인 과제를 제시해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학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다차원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접근법은 무턱대고 암기하는 얄팍한 학습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필지상을 받은 수학자 윌리엄 서스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학습한 개념이 압축되어 이전보다 작은 공간에 저장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학을 배울 때는 하나의 과정을 완전히 마치기까지 혹은 여러 접근법을 통해 하나의 생각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힘겹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다 그 과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추고 나면 이때 엄청난 압축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또 다른 과정이나 생각으로 나아가는 계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숫자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하며 개방적이고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수학을 다뤄야 한다는 가르침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렇다.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학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자기만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인생을 바꾼다. 게다가 수학뿐만 아니라 스템 과목 모두를 잘 해내고 회계학, 통계학, 그 밖에 인생을 살며 만날 수학 관련 분야를 풍성하게 이해하는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대할 때 색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바로 그때 뇌에 압축해 저장시킬 개념을 배우고 전체를 이해하는 토대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다. 수학적 사고는 수학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 체계에서는 극소수의 고성취 학생만이 유연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각 분야의 선구자가 된다. 요컨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상자 안이 아닌 상자 바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빠른 속도로 재생산할 수 있는 얄팍한 지식은 미래의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깊은 시선에서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세계 그리고 그 외 여러 영역에서도 속도와 암기가 가져다주는 이득을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는 가설을 버리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습에 초점을 맞추자. 이것만이 우리의 잠재력을 해방시킬 수 있다. 법칙 6.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연결하라. 나는 연구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을 여러 겪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어떤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니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 가운데 어떤 것은 학습, 어떤 것은 공정함 추구, 또 어떤 것은 생각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이 있어도 협력하고 연결하는 과정은 여지없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 학생들이 중도의 학습을 포기하는 이유는 힘든 학습 과정을 오로지 자기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 명이 그 무게를 나눠 감당하니 큰 변화가 생긴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생각을 연결할 기회가 주어질 때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 바뀐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연결 지으려면 높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수학, 과학, 언어학, 문학 등을 함께 공부할 때 여러 생각들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경과학자들도 협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우리가 다른 이와 협력할 때 내측 안화 전두 피질과 전두 두정망이 활성화되는데 특히 후자는 적절한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뇌 영역을 사회적 뇌라고 부른다. 협력할 때 뇌는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을 파악하고 상호작용 방법을 배우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한다. 사회인지는 최근 뇌과학 연구의 핵심 주제이다.
대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받거나 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뇌를 발달시키려면 협력이 필수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도 갈등을 해결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도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한다. 시련에 무너지지 않고 극복해낸 사람들은 어려울 때 친구나 가족 구성원, 동료에게 손을 내밀었다. 사람들이 그 손을 잡아주어 결국 이들은 함께 살아남았다. 출신 학교는 다르지만 국가시험에서 거의 비슷한 성적을 기록했던 학생들을 추적 연구해보니 새로운 방식으로 수학을 배운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보수도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 방식을 업무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갖 질문을 하고 여러 방법을 응용하고 적용하며 하는 일이 싫어졌거나 이직을 원하거나 승진을 바랄 때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반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수학을 그 뒤로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게 아니라면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배운 수동적인 방법을 자기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바넘 앤 베일리 서커스의 창업자이자 뮤지컬 바넘 위대한 쇼맨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피니어스 바넘은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달라질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말을 무척 좋아한다. 새로운 생각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시도라는 것을 기억하면 힘을 낼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공격하는 무자비한 폭언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묻는다. 그러면 나는 분명하게 대답한다.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준 행동은 딱 하나. 바로 내 경험과 나에게 연락해온 전 세계의 교육자가 보여준 놀라운 반응을 공유한 것이었다고 말이다. 나의 상처를 고쳐준 약은 온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연결이었다. 사람들이 자기 연구 작업이나 성과가 공격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을 때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할 사람을 찾으라고 말한다. 누군가는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것이, 누군가는 동료나 가족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이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묻는 아주 단순한 행동은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회사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아무 제약 없이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또 답이 정해져 있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관계와 생산성이 개선된다. 어떤 교과목에서든 교사가 이 전략을 사용하면 학생들의 생각에 불꽃이 튀고 참여도도 높아진다. 한편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열린 상태에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면 더 가치 있는 대화를 이끌며 더 나은 인간관계와 생각, 작업으로 연결된다. 나는 질문하는 사람을 늘 존경한다. 이들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며 손을 내밀 정도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공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함께 토의해보자고 제안하는데 이런 모습도 보기 좋다. 자기와 함께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라. 분투와 노력, 다양한 관점을 기꺼이 탐구하는 열린 마음이 인생을 바꾸는 핵심 열쇠니까 말이다. 마인드셋, 뇌성장, 다차원성, 그리고 실패와 힘든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해방되어 한계 제로의 관점을 갖추게 된다. 불확실성을 기꺼이 안고 자기가 지닌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의 길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이처럼 협력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최고의 협력은 한계 제로의 접근법에서 시작된다. 에필로그. 스위스 교육학자 에티엔 벵거는 학습을 통념과 다르게 바라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틀을 만들었다. 벵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할 때 단지 지식을 습득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축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벵거는 학습이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배우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본다.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벵거가 말하듯 학습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한계제로의 마인드셋은 자유로운 정신과 육체, 그리고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인생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한계제로의 관점으로 인생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끈기가 있고 단호하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수행하거나 획득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판단할 때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한계 때문인 경우는 드물다. 실제 모습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내린 잘못된 판단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대다수는 자기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인터뷰한 사람 중 몇몇은 한계제로의 상태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마인드셋을 바꾸고 자기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더는 자기 앞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가져다 놓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장애물과 마주치면 그들은 새로운 전략과 접근법을 찾아내고 개발했다. 한계라는 해로운 생각을 떨쳐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때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 우리 모두 바뀔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한계를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고정관념에서 해방되어 한계 제로의 인생으로 접근하는 첫 번째 법칙이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한계 짓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 어떤 변화도 가능하며 어렵고 힘들어 쩔쩔매어 실패하는 것조차 뇌를 성장시킨다는 점을 깨달을 때 우리 내면에서는 힘이 불끈 솟는다. 두 번째 법칙은 힘들어서 쩔쩔매고 실패할 때 우리 뇌가 발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실패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인생을 살면서 용감하게 선택할수록 더 많은 실패를 하게 된다.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관점을 선택한다면 어느덧 한계 제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노력을 포용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판에 박힌 일상에 안주해 날마다 똑같은 것을 한다면 뇌가 새로운 경로와 연결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어진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에 스스로 도전하고 힘든 분투의 과정을 포용하며 새 접근법을 따르고 새 생각을 반긴다면 인생을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켜줄 예리함을 개발할 수 있다. 한계제로로 가는 또 다른 중요한 법칙은 다차원의 안경을 끼고 여러 가지 문제와 인생에 접근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과제를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접근해 본다면 예를 들어 단어를 도표로, 숫자를 시각적인 표현물로, 수식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해법은 의외로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변화를 포용하는 것 외에 한계 제로의 상태를 지향하는 또 하나의 핵심 법칙은 다른 사람들과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가장 생산적인 협력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대신 자신의 부족한 생각을 기꺼이 공개하고 공유하려는 의지를 지닌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겠다는 욕망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때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 믿음의 한계를 설정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6가지 법칙으로 얼마든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잘 안다. 마음이 바뀌면 더 유연하고 유동적이며 적응성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
길을 가다 커다란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돌아가는 길을 새롭게 찾아낸다. 어떤 사람은 단지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지도자나 전도사가 되어 다른 사람이 한계제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단 하루만이라도 한계제로 접근법을 가지고 살아보라. 단 하루만 해봐도 차이를 확실히 알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한계에 갇혀 있다면 당신이 풀어주어라. 당신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인생에서 우리가 언제든 별을 딸 수 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괜찮다.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함으로써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 여행에서 당신은 진정한 한계 제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다.